네, 안녕하십니까, 계약자님들. 음, 거의 뭐 또 한 달 만에 또 우리 계약자님들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쁘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뭐 좀 일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 바쁜 와중에도 빨리 우리 그 신림백화점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하에 또 계속 또 밤낮으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요즘 그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가 인기이지 않습니까? 나도 잘 봤는데 참교육 말 그 뜻만 보면은 뜻만 보면 아주 좋은 단어잖아요. 참교육. 어, 우리 그 신림 백화점 사건에도 참교육 시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그동안에 준비했던 상황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실시하는 것은 어, 형사 고소권인데 지난번에 이제 공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공매로 그 들어온 그 신탁 자산 그 처분에 대한 그 공매로 들어온 자금이 있었어요. 신탁 자산.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배당을 하고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대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그 기득권이 만만치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떤 상실감을 느끼고 자괴감이 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여건이 좀 더 사법적으로나 사법 시스템 적으로나 많이 여건이 좀 새롭게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사법부를 믿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고님, 법 애국제라는 그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형사건에 한해서는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와 법리로 이렇게 다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측의 어떤 주장이나 증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을 않고 한다. 그러면은 쉽사리 옛날처럼 옛날에는 그 전에는 법 애국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 부당하게 어떤 그 처분을 한다거나 해도 뭐 고발을 해봤자 권리 남용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권리 남용이라는 것은 참 입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클레임을 않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달라집니다. 법 애국제라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 충분한 증거가 있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않고 한다면은 수사관부터 또 검사부터 다 이렇게 고소해서 법 왜곡죄로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처분을 못 합니다. 당연히 수사를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민사까지 했으면 좋았을 거를 생각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스템이 기득권 측의 어떤 그런 어떤 입김들이 세다 보니까 아직은 그 민사건에 대해서는 통과가 안 됐는데 그나마 다행히 형사건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를 믿고 추진을 하게 됐는데 기존에 우리가 보면은 2006년도
부터 2008년도, 2009년도 초까지 그 분양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섬유시효나 공소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형사나 민사적으로는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이 1287억, 1287억. 2011년도에 추가 부담 그 변경 계약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일부 계약자가 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한 55억 정도 되고, 이 금액들은 우리가 건물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 우리 분양대금으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분양계약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업 토지에 대해서만 신탁 자산으로 돼 있었지, 우리 분양대금 납입하면서 건물이 지어가면서는 이 건물에 대한 그 신탁은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소유권 이전을 자꾸 등기가 되고 소유권 보존해서 등기가 되고 해야 이렇게 건물을 소유권 이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안 되기 때문에, 가건물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안 되고 하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지만 신탁 자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분양대금을 납입을 해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어떤 처분을 누구도 못 합니다. 우리 계약자나 시행사가 이렇게 해주지 않은 이상 처분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분양대금을 추가로 납입할 때, 그때 26억에 대한 것을 시엔 우방하고 협의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호주로 오기 전에 시엔 우방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차원에서 우리 분양대금을 전부 계산해서 내가 대구 지방법원까지 가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 보니까 나는 이제 2010년 이후, 이게 2009년 또 그 호주 가서 그 이후로는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는데, 그때 일부 계약자를 대표한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우방하고 협의를 해서 정산 합의를 하고 해서 26억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시엔 우방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유치권이나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채권을 사왔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돈을 지급하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계약자가 여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또 유치권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2016년도에 또 사업 시행권을 매각을 합니다. 그걸 자세히는 내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여기서는 하고, 2018년도에 건물 소유권 이전, 건축주 명의 변경, 이게 지금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공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공매 합의서를 작성해서 미리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금액을 하고 불법 행위 이가 또 자행됐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일련 사항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고소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호주에 있고 하다 보니까 형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가 좀 여의치 않아서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실수를 더 않기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걸 만능으로 알고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최대한 내가 파악하고 모든 내용은 알고 있지만 거기와 또 법리와 연관시켜서 그 법리 검토 또 이 어떤 그 기소될지 말 거를 제대로 그 검토를 하고 제대로 된 것만 착 이렇게 고소를 해서 해야 수사관도 좋아라 할 것이고 이게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도 빨리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법무법인을 수배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싸게 하려고 건당 1,000만 원에서 그 저 답을 달라 했더니 뭐 거의 답이 없, 없, 없었습니다. 네, 그 이런 상황들은 전에 또 설명을 드렸고 뭐 간략히 이제 말씀드리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이번에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번에는 금액을 빼고 전부 이런 건 있는데 그 수임할 수 있느냐 했더니 또 거의 답변이 없었고 왜냐하면 내가 또 다 이메일로 주고 이렇게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막 의뢰를 하다 보니까 아이 뭐 별 어떤 좀 중요성이나 어떤 설마 자기네들한테 그 수임을 맡길는지 어떤 의문이 드니까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임원이 또 우리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알아본 곳 또 내가 여러 군데 알아봐서 또 했던 곳 이 두 곳에서 처음에 이게 작년에 가서 또 내가 법률 자문을 구하고 돈을 내면서 했던 그곳한테 했더니 이번에는 뭐 건당 1억을 달라고 해서 아예 배제했고 그 사람들은 배제했고 근데 이제 어떤 공익적인 단체 소송을 많이 하고 했던 데서 다행히 연락이 와서 내가 자료를 보내서 했더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하고 또 우리 임원이 알아본 그거하고 두 곳에 또 오늘 고소장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 두 곳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니까 보냈고 또 다음 주 며칠 내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법무법인을 우리 임원 세 분이 방문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내가 썸네일에 했듯이 참교육을 진짜 시켜야 되는데 참교육 대상자가 시행사, 신탁사, 대주 뭐 이렇게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고소장에는 이미 지금 22명의 고소인들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또 간단하게 이렇게 줄일 필요성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또 하다 보면은 수사관들이 오고 근데 내가 보기로는 다 지금 22명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제 어떤 경중이나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그거는 고소장 제출할 때는 많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 고소장은 우리 임원방에는 내가 공유를 시켰습니다. 임원방에는 공유를 시켜서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마라. 이렇게 좀 공지를 하고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원들이 그래도 봐야 어떤 식으로 추진이 하고 있고 얼마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지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임원분들한테는 올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법무법인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을 또 공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내가 지금 간략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엄청납니다. 분량이. 예, 또 제명이 뭐고 그런 걸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그것은 이제 수사가 이렇게 좀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설명들을 간단히 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막, 이게 상대방도 22명 중에 2명이나 변호사가 끼어 있어요. 시행사 변호사, 대주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쓰고 했겠습니까? 그 변호사들이 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내 유튜브 방송 다 봅니다. 그 사람들. 다 봅니다. 내가 한국에 상담할 때도, 여러 사람이 그 변호사들, 나 보고 있다, 막 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사항, 어떤 것만 간략하게 설명했지, 진짜 이 제명이 뭐고 아주 그 변호사들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림백화점 피해자 단체는 누구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우리 투자금이 회수되고 아니면 소유권 이전되고 하면은 금상첨화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까지 여러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이제 공매로 해서 사업지가 아주 그냥 처분되고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까 앞에 설명했다시피 우리의 계약자가 건물에 대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계약자 동의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이번 고소건도 부득이하게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것도 안 보이고, 시행사나 새롭게 공매로 산 어떤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안 하고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수사가 진행돼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이 유튜브를 볼 것입니다. 그 관계자, 시행사, 대주, 그 다음에 새롭게 공매로 인수한 회사 관계자, 대표자들, 그분들은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소는 하지만 우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돈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 계약자들 돈 찾으면 되는데, 유튜브를 보고 어떤 협의할 어떤 여건이 있다 하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락을 준다고 해서 고소를 않고 한 게 아닙니다. 고소는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어떤 협상이 완료되면은 고소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락도 않고 오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갈 것입니다. 계속 갈 것이지만, 그러나 서로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우리 대주 채권을 인수한 회사도 사업을 원활히 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린 게 목적이고, 우리 계약자들도 어떤 투자를 하는 목적이 노후에 좀 어떤 도움이 될까, 아니면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어떤 양보하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이렇게 하려면은 분명히 우리 계약자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사건으로 처벌하고 해도 그 다음 단계로 또 민사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가. 그리고 지금 브릿지 대출을 가지고 와서 계속 금액만 지금 이렇게 금융권 이자만 올라가는 거지, 이게 지금 사업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눈덩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신림 그 백화점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신림 사거리를 깨끗한 거리로 이렇게 하고 어떤 국가적인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서 할 그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협의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물꼬가 빨리 어떤 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고소를 하는 게 어떤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뭐 거의 20년 가까이 막 우리 기약자님들이 뭐 자살한 분도 있고 신용불량으로 계속 지금 고생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한을 이렇게 좀 한 맺힌 그걸 풀어주려면은 어차피 돈인데 그거를 전부 지금 우리 투입된 금액만 해도 1,400억. 그 다음에 우리 금융권에서 투입한 금액만 해도 이번에 새로운 어떤 회사 뭐 아이땡땡에서 한 게 돈 빌려와서 하고 한 게 거의 뭐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에요. 빌려서 한 게. 막 빌려서 한 게 1,000억입니다. 그러면 그 금융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계약자가 지금 투입된 금액만 해도 1,400억. 그러면 투입된 금액만 해도 2,40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려면은 지금 뭐 부동산 여건 뭐 지금 뭐 거기 막 지금 막 이렇게 뛰고 있고 하던데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들은 우리 투자금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계속 해왔을 뿐이고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났 비용이나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거기 우리 거의 해생불능입니다. 지금 이거 인수한 회사도.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거는 내가 내막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을 않겠습니다. 해생불능이에요. 어차피 지금은 그거는 자세한 거는 말 못하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내용이니까 우리는 뭐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투자금을 원활히 이렇게 회수하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또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작전으로 나가야지 뭐 계약자가 지치도록 기다린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 서로 패망하게 되는 첩경이니까 서로 윈윈하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서로 협상해서 서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임원 3명이 법무법인 2곳을 방문해서 우리 수임료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공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그룹, 2그룹 소송은 확정은 됐는데 소송 비용에 대한 어떤 판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고 다만 우방에 대한 어떤 소송 비용은 대부분까지 가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서 이미 지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그룹의 청구 들어온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은 바로 정산해서 이렇게 반환되는 부분들은 반환하고 하려 했더니
그게 너무 이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아직 안 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냥 기다려왔는데, 그게 내가 2월 달, 3월 달에 정산한다 했는데 계속 미루고 했는데, 또 우리 임원 중에 한 분이 또 그 계약자들이 물어본다고 막 해서 그거 그냥 그러면은 그 청구돼 들어온 금액은 딱 놔두고 바로 그냥 정산해서 그 남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그냥 반환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 다 그 계산해서 다음 값에 올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그룹은 거의 확정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대법원 5,500만 원. 대법원 5,500만 원은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을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부분도 추가 정산해서 돌려줍니다. 근데 거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1그룹, 2그룹은 이렇게 반환이 됐고, 전부 우리 계약자 한 분이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좌도 정지되고, 어떤 힘들게 사시는 분 같아요. 금액은 얼마인데요? 뭐 3만 얼마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적금을 많이 입금을 안 했기 때문에 돌려줄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3만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분은 뭐 연락이 되면 이제 반환할 거, 그분 외에는 전부 반환이 됐어요. 정상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2그룹도 우리 1그룹 보고 청구가 들어오려고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어요. 우방 외에는 청구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2그룹은 1그룹 청구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했어요. 나중에 더 청구가 들어오면은 더 부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낮게 들어오면 다시 더 추가로 반환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큰 계산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거의 우리 1그룹이나 2그룹 선정 당사자인 온고가 부담할 부분, 최소한의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남겨놓고 다 반환한 것입니다. 지금 청구가 안 들어온 것은 교부자산신탁 거기서 청구가 안 들어왔는데, 그거는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1그룹, 2그룹 전부 반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의 교부자산신탁은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 채권이라는 것은 10년이기 때문에 마냥 또 이렇게 뭐 반환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뭐 한 3년 후나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부담해라 이렇게 딱 청구서 보내고 그러면은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연락도 안 될 부분도 많이 생길 것이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생길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 공지했다시피 한 뭐 4천 얼마 되죠. 이제 미입금 대상자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별 통지 이렇게 보내고 입금 시켜 주라고 할 텐데, 지금 미입금 하신 분들은 참 잘 협조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난감하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회피하고 미입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2의 또 소송 비용이 만약에 입금 안 되면은, 입금 안 해주면은 제2의 소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급 명령을 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돈을 입금시켜 주시오 하고 보냈는데 미입금한다. 그러면 인지세 들어갈 것이고, 또 막 소송하고 확정 판결을 받을까지 진행할 거 아닙니까? 소송 비용이 들어가고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면 그걸 또 그 사람한테 청구하고 하니까, 그런 어떤 계약자들끼리 또 모든 책임을 같이 한다고 부담한다고 이렇게 각서까지 쓰고 했는데, 그 부분을 회피를 한다면은 안 되겠죠. 원고들이 본인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해주고 어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패소했다고 해서 이제 나 몰라라고 난 모르겠다 패자라는 식으로 있으면은
오히려 다시 추가적인 법적 소요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소장은 7월 중에 이제 제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변호사 수임료나 이게 조정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직접 그냥 제출할 것입니다. 직접 제출해서 하고, 다행히도 저 변호사 수임료가 잘 조정이 되고 저렴하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뭐 그런 걸 잘 반영하고 어떤 소송 수행을 성실히 하고 잘 열심히 하겠다, 어떤 그런 어떤 법무법이 있다면 물론 선임해서 이렇게 우리 비용 부담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그 비용 부담하겠다는 분이 지금 138명이고, 탄원서 그거 돈 안 들으면 그냥 댓글 올려서 댓글 다는 것도 잘 안 해요. 안 해서 다 이번에 단톡방 그에 있던 분들을 탄원서조차도 엄벌 탄원서조차도 댓글 안 쓰신 분들은 다 그렇게 강퇴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지금 강퇴 되신 분들이 한 50명 돼요. 그분들은 그냥 엄벌 탄원서조차도 제출을 뭐 못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을 해결할 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일을 지금 좀 해결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 엄벌 탄원서 내용에다가 그 내용에 덤감하고 엄벌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그 말 한마디조차도 안 쓰고 하겠다는 게 그 계약자입니까? 그런 분들은 전부 강퇴를 시켰습니다. 아까 지금 협상을 한다는 그것도 분명히 협상할 때는 이 지금 동참하신 분들 위주로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 이건도 그냥 없는 걸로 그냥 취하해 버리면 이게 문건이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고 뭐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우리 이 문건을 절대 공개를 안 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나를 신뢰하고 이런 분들이 동참해 준 어떤 분들 위주로, 그분들 위주로 전부 협상을 하면 협상을 할 것이고, 또 그것도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물론 공개는 우리 단톡방이나 우리 다음 카페를 통해서 우수해온 분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신뢰하고 했던 분들은 끝까지 저하고 같이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상식이나 이런 어떤 모든 걸 동원해서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번엔 또 한번 다짐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를 선임하든 또 안 하든 고소장은 접수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소인 진술은 이제 수사관이 이제 배정이 되면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할 때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수사관과 날짜 조율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내가 한국에 입국해서 직접, 이번에는 내가 직접 진술할 것입니다. 우리 임원들한테 안 맡기고 직접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고소 고발인에 들어간 사람들은 총 4명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4명, 4명인데 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진술은 나 혼자 하지만은 우리 계약자, 또 계약자인 남편,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진술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주된 진술은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저번 어떤 고소권하고는 전혀 틀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꼼꼼한 어떤 자료 준비, 증거 확보, 뭐 이런 것들을 또 법리 검토, 나 나름대로 전부 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갈 것입니다. 아마 못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우리 소송 비용
그거를 반환을 시켜줬더니, 처음에 6억 이상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미리 납부해 주신 그분들한테는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1심에 패소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원고가, 뭐, 소송 비용이 나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또 그거를 얼마냐고 법무법인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1심에 뭐 3억을 1심 한 건에 3억 정도 부담한다고 해서 막 놀래가지고 막 자기가 취소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들한테 2심에는 수고비를 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만 원씩 내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부분도 이번에 집행이 됐습니다. 양 당사자 원고인 선정 당사자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카페에다 올라가 있죠. 원고 부담금 만 원. 그게 지출이 됐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돈을 왜 김미삼 대표가 가지고 있느냐 하고 막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원래는 뭐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돈 관리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돈 관리했던 사람이 아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못 하겠다 하고 또 돈 관리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럼.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또 은행에 가서 막 이체 예? 할 수 있는 한도도 막 올리고 막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그래서 또 모임 통장에 100분 정도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보게 했고 또 자금 이동하면은 이자도 별로 안 붙어요. 이자도 별로 안 붙어서 뭐 한 달에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붙더라고요. 금액은 큰데 그게 어떤 적금 통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적금 통장에 넣어놨으면은 엄청나게 저 변호사 비용은 아주 빠졌을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그걸 빼서 이렇게 한다 하면, 왜 그거를 옮겨 또 말이 있겠잖아요? 예, 그 적금만 넣어놔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몰랐고, 하다 보니까 딱 했는데, 이번에 임원 한 분이, 이거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계약자들이 자꾸 문의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거의 뭐 3억 이상, 거의 4억을 반환했죠. 예, 반환을 뭐 전부, 왜냐하면은, 다행히도,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많이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적금을 이렇게 적금이라고 해서 거둔 것은 최고 한도 금액, 1심의 최고 한도 금액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2심 때도 걷고 30 때도 거둬야 되는데, 그때 내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충분할 것 같다. 최고 한도 금액이지만은 그 사람들도 상대방들도 패소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마냥 변호사 비용을 마냥 많이 주고 안 했을 것이다. 이 법적으로는 최고 한도 금액이 크지만 안 했을 것이다 하고 내가 온고한테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비용을 미리 걷어서 적립을 시켜놓겠다 하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들 덕분에 그래도 대부분 소송이 잘 이렇게 좋은 결과는 못 얻었지만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 이렇게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많이 안 쓰고 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기 이의 신청에서 또 감액된 부분 또 이의 신청 또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감액되거나 없어질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돈 관리를 잘 하고 어떤 신뢰감 있게 해주고
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지 어쨌는지 이번에 그 활동비로 많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이번에 들어올 때 고소인 준수하고 할 때 숙박비나 이렇게 그 비행기 값 이렇게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이렇게 에, 입금을 많이 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오땡난 우리 계약자님 아주 큰 금액을 입금시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값지게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또 김대연 뭐 성함을 내가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미안한데 김대연 이땡숙 계약자님, 김대영, 성땡웅, 우리 저 오땡 난 계약자님하고 김미연 계약자님은 특히 큰 금액을 이렇게 입금시켜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저절 우리 피해 금액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많이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분 성땡웅, 채땡희, 안땡남, 빈땡정 우리 그 임원분들도 많이 이렇게 임원분들도 임원분도 또 임원이죠. 많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또 장땡이 이분들은 특히 다른 분보다 좀 더 이렇게 그저 입금을 많이 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잘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작년에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름이나 층호수를 표시 않고 그냥 단지 존경합니다 하고 돈을 입금시켜 주신 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입금을 시켜 주셨는데 이번에는 적은 금액을 좀 입금시켜 주셨고 작년에는 큰 금액을 입금시켜 주셨어요. 내가 이분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렸는데 제 개인 카톡으로 누군지 알려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지난번보다는 더 금액이 적게 입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 활동비로 쓰기에는 좀 빡빡하겠지만 그게 보통 돈이 많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많이 들고 해서 하는데 이분들을 저를 신뢰하고 지금까지 신뢰하고 열심히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피해 금액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지고 또 뭐 43분, 44분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오늘은 이만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